12월 29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이네요. 다들 잘들 쉬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은 올해 마지막 매매일이 되겠네요. 그죠? 내일까지 매매가 마무리되고 모레는 휴장이죠.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은 아침 10시 1시간 늦게 매매가 시작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잊지 마시고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렇게 또 흘러가네요. 그죠?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합시다. 전일 미션 종목들 간략하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미션 종목이 기세주 섹터, 기술주 섹터, 일도주 섹터로 이렇게 세 개를 꾸며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월말이니까, 연말이니까 큰 기대감은 가지지 않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죠. 기세주부터 봅시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공략 관점 자체가 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시가가 마이너스 0.5%, 고가가 플러스 0%. 만일 공략하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일단은 물러나야 될 그런 상황이었네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항시 양봉에서 추구한 종목은 양봉으로 가져야 되는데 시가부터 마이너스 음봉이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마이너스 0%대 출발해서 잠시 올려줬지만 1%대까지 그럼 한 2%대 정도 폭이 되겠네요. 다시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이러면 일단 본질 정리는 해주고 나와서 가만히 지켜봐야 될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전일까지는 모습이 참 좋았죠. 전일까지는 모습이 윗꼬리가 없는 양봉을 지켜 세웠는데 그 다음날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건 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연말이니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HLB. HLB는 플러스 2.4%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9%, 제법 많이 올랐네요. 저가가 플러스 1.5%, 2%에 출발해서 잠시 밀려주고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 뭐 나쁘지는 않죠. 그렇게 큰 폭으로 먹지는 못했지만은 적어도 진입을 해서 수익권까지를 마무리 쳐주는, 여기는 한 7% 정도 되겠네요. 마무리 딱 지울 수 있는 수익권까지 준다는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대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수익을 챙긴 분도 있겠지만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수익과 수익 청산과 또 보유는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일단 HLB는 뭐 그런 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필룩스 한번 볼까요? 필룩스도 양봉은 잘 내줬네요. 플러스 0% 출발해서 이렇게 보면 기세주는 시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가 마이너스 0.5% 잡힌 걸 보고 이거는 전제 조건이 안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모습이 안 좋잖아요. 근데 HLB나 이런 애들은 시가 2% 뛰어가지고 9%까지 올라가고 필룩스도 플러스 0.1% 양봉을 내준단 말입니다. 시가를.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4.9%까지 올라갔죠. 그 사소한 것이 그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힌다는 것은 동시효과 싸움에서 이미 지고 출발이 됐단 말이죠. 동시효과 싸움에서 그래도 살 거란 사람들이 좀 많아야 주가는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어차피 기세주는 스윙 개념의 매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수익을 진입을 해서 수익을 안고 있을 때는 끌고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밀리면 본전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는데
진입할 때부터 마이너스로 안고 진입이 돼 있는 상태는 안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뭐 진입하는 과정에서 분할로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분할로 한다든지 그런 뭐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아마 본인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겠죠. 캠트로닉스 일단 뭐 HLB는 수익을 안고 있으면 한번 가져가 볼만 하지요. 필룩스 역시도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뭐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에 뭐 필룩스도 참여하고 HLB도 자회사 덕분에 참여를 하는 거니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캠트로닉스 큰 폭으로는 움직이지 못했네요. 좀 원했던 모습은 약간 봉을 좀 크게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봉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죠? 시가 마이너스 0.2% 플러스 2%. 그래 이렇게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애들은 참 힘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는 일단 관망 위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망 위로 해주고 만약에 상승폭이 높다면 마이너스로 탁 진입이 되어 가지고 상승폭이 높지 않습니까? 뭐 8% 10%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시 반드시 한 번 더 눌러 주거든요. 그럴 때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것은 특히 기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악수를 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시가가 2%, 고가가 6%, 저가가 플러스 0.9%, 종가가 플러스 2.9%.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 애들은 시가를 좀 띄우죠. HLB도 2% 띄우고 아침에 땡 2% 띄우니까 여기는 뭐 수익을 청해문도 나왔겠네요. 그죠? 1%까지 밀렸다가 자리를 잡고 이제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종가상은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알테오젠 역시도 뭐 한번 두고 볼만은 하죠. 앞에 그래도 좀 올려준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상승을 해주면 보통 이렇게 한번 올려 치켜 세워준 종목들은 상승 바닥을 잡아주면 다시 이 근처로 올라갈 확률이 많지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애들은 기세주 애들은. 전체적으로 기세주 애들은 뭐 연말에 또 금요일날에 뭐 큰 기대는 없었죠.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1도주 섹터 봅시다. 하나스펙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한번 보자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보자 했는데 역시 요즘 스펙주들은 뭐 그냥 그렇게 자리만 잡고 있는 거죠. 진양폴리 시간에서 3%인가 4%인가 올라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가든지 땡해서 아침에 시간에 비슷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땡에서 바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것이 고점이 돼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분할로 하긴 하되 만일 공략을 하게 되면 시가에 뭐 1차를 넣어보고 보합까지 밀리면 보합에서 한 2차 넣어보고 안 그러면 보합을 깨고 내려오면 뭐 3%든 4%든 잘라주는 게 낫고 살아나면 다시 한 번 더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뭐 두 번 분할로 마무리 짓든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진영 풀리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가 3.6%, 시가는 전일 시간에하고 비슷하게 잡혔네요. 그죠? 고가가 13%. 이놈은 바로 땡 할 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전일 시간에와 비슷한 시가가 잡혔다면은 기다려서 받아서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이런 건 참 애매하단 말입니다. 시가가 바로 갈 수도 있고 부담 없는 시가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고 3% 들어가고 밀리면 나는 보합 깨면 보합에서 3% 손절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큰 부담스럽지 않은 시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1차로 넣고 부합해서 2차를 기다려 본다든지 그런 전법도 나쁘지 않죠. 뭐 1차 넣어가지고 바로 날아가면 뭐 수익만 챙겨 나오면 되는 거죠. 조금만 먹으면 되니까. 시가 3% 출발하고 잠시 좀 눌러줬네요. 그죠? 눌러주고 이걸 여기 그걸 한 1%대 안 되겠네 보니까. 저가가 저가 여기가 저가잡이 잘 모르겠네. 한 1%나 밀려줘서 올라갔겠네요.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죠. 시가가 약하니까. 이런 기술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3% 전일 시간에 시가와 비슷하게 잡혔다면 나쁘진 않은 거죠. 단자 공략 운용 방법이 기다려서 받느냐 아니면 시가에 일단 1차로 승부를 거느냐 뭐 올인을 하느냐 그건 뭐 각자의 성향이 있겠지만은 보통 이런 것은 그래도 종목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한 1차로 넣어보고 흐름을 보고 하는 게 더 좋죠. 차라리 훅 살아나면 살아날 때 그때 뭐 불타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는 빨간 양봉을 작은 걸 하나만 내줘도 된다. 이제 그걸 목표로 하자고 했는데 뭐 말대로는 됐네요. 그죠? 뭐 여기서 다시 연봉이 이렇게 한번 툭 더 나와버리면 뭐 이 종목 당분간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살아날 수 있는 그나마 불씨를 남겨주는 거죠. 또 그걸 우리는 바랬고요. 시가는 보합이었네요. 저가가 마이너스 4%였네요. 고가가 플러스 1.5%. 그러니까 이 저가라는 게 봅시다. 아침에 툭 호가가 약하니까 제가 호가 약하다고 했죠. 울퉁 호가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누가 한번 톡 팔아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침에 땡 하자마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더 사고 말고 할 것은 없었을 겁니다.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이 종목은 아침부터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보고 있다가 종가에 매수를 넣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겠네요. 흐름이 그게 큰 흐름이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훅 눌러주는 이거는 땡 하자마자 훅 눌러줘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어찌 그걸 받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래서 놓쳤다면 차라리 종가에 매수를 넣는 게 낫죠. 나중에 셀버스 헬스는 뭐 나중에 한번 보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뭐 일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기술주 섹터나 아모레 G3은 나름대로 뭐 신규로 상장을 한 종목이니까 한번 같이 봐주자 했는데 흐름은 그냥 고만고만 했네요. 이게 프리미엄만 많이 안 붙어서도 괜찮은데 요즘 뭐 미국, 중국, 뭐 우리나라 또 뭐 시진핑 방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에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것이 단점이었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보자고 했죠. 신규 상장 다음 날이니까 큰 의미는 없었네요. 천랩 천랩도 마찬가지였는데 봅시다. 시가가 마이너스 0.6%, 고가가 플러스 4%, 저가가 0.9%였군요. 시가가 마이너스 0. 여기서 3중 세 바닥을 찍어줬군요. 크게 밀리지도 않는 스타일이어서 진입하기는 괜찮았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시가 아닙니까? 땡 해서 땡 했는데 바로 이렇게 축 미끄러지질 않고 땡 하고 나서 일단 치켜 올려줬잖아요. 1%든 2%든 치켜 올려주고 또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온 저짐이 시가 근처에서 머뭇거렸다. 그럼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내려오고 이런 거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땡 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 버렸다면 시가 마이너스 0.9% 5%가 잡힌데 땡 하자마자 3, 4% 내려와 버렸다면 이건 안 쳐다봐야 되는데 땡 하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매수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서 지자리로 내려올 때는 가만히 이쪽에는 들어가지 못했도록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죠. 뭐 나쁘진 않았네요. 이것도. 하지만 큰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죠. 시장 자체가 연말인데 뭐 큰 기대감은 사실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에스모 머티리얼즈.
시가가 플러스 1%, 저가가 마이너스 4%, 고가가 플러스 7%. 이것도 한 10% 뛰게 되겠네요. 조금 깊게 눌러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깊게 눌러주지 않았습니다. 한진칼 우도 생각보다 많이 눌러주질 않았는데 시가가 일단 플러스로 잡혔다는 건 뭐 고무적인 일이었죠. 아침에 땡 하니까 잠시 반등을 줬지만은 힘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죠? 한 2, 3%대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는데 이 시간이 보면 여기 10시 반 아닙니까? 10시 반 된 시점에 플러스를 해서 마이너스 4%까지 내려왔으니까 5% 정도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한 번은. 뭐 들어갔으면 한 10% 정도? 뭐 그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였네요. 근데 이런 것은 타점을 잡기 참 어렵죠. 타점을 잡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초보분들은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가는 이런 것은 조금 주식을 하신 분들이 호가창도 읽을 줄 알고 뭐 그런 분들이 가능한 거고, 초보들은 그냥 가만히 땡 해서 뭐 진입을 했다면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잘라줘야 되죠. 1% 진입했는데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 이 지점에 그럼 잘라줘야 되죠. 1% 약절하고 색깔이 바뀌는 지점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양면의 칼날이기 때문에 파랗게 바뀔 때는 일단 잘라줘야 되죠. 금요일이고 연말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점을 잡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보는 수밖에 없죠. 초보분들은. 그럼 언제 보합을 색깔을 다시 바뀔 때 팔고 바뀔 때 사면 되죠. 그랬으면 뭐 한 5, 6%뭐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런 과정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나중에 저점을 잡을 능력이 되면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4%대 들어가서 뭐 10% 가까이 수익을 먹는 그런 구조는 되겠지만,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항시 제가 말하는 기준점, 색깔이 바뀌는 지점에서 나오고 색깔이 바뀌는 지점에 들어간다. 이거 하나만 잘 지켜줘도 괜찮거든요. 물론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바뀌고 올라가는 것을, 그런 걸 들어가는 건 그렇지만 이렇게 프로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잘 기억만 해 놓으면 됩니다. 자꾸 해봐야 되죠. 한진칼 우 봅시다. 한진칼 우는 당일날 굉장히 폭이 좋았는데 뭐 좀 운도 많이 따른 거죠. 이 종목은.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3.6%입니다. 3.6%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운빨이죠. 나중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3.9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죠.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리는 좀 더 깊게 보자고 했는데 저희들도 좀 깊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땡 해가지고 마이너스 3%에서 뭐 여기 몇 프로까지 올라갔죠. 가고 이것이 끝이었단 말이에요. 이날의 생명은 이것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줄줄줄줄 내려와서 다시 마이너스 3%대로 다시 접어듭니다. 들면서 이제는 이제 얘가 차츰차츰 내려올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뉴스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그 뉴스의 힘을 받아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 7%대에 저희들이 포인트를 잡고 있었는데 이놈이 안 내려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중간 지점에서 공략해서 한 15% 정도 먹고 나오고, 뭐 뒤에 다시 한번 공략해서 13% 정도 먹고 뭐 나왔습니다만, 타점이 인위적으로 바뀔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뉴스가 발생이 돼서 인위적으로 바뀔 때는 생각하고 있던 타점을 빨리 버려야 되죠. 빨리 정리를 해버리고 돌파냐 아니면 뭐 눌림목이냐를 다시 보고 공략 타점을 다시 전면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 바뀔 때는 빨리 뭐 예를 들면 뭐 이 지점을 돌파할 때 같이 치고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지금은 눌러주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줄 때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좀 내려줄 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자기 매매 방향을 빨리 잡고 움직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급박해서 메신저 핸들을 못하고 방송팀만 했는데 일단 잘 챙겨 먹었고 요 뒤에 들어갔을 때도 상한가 60을 안 내고 잘 챙겨 먹었지 않나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동참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는 모르겠습니다. 요 동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메탈라이프 당연히 봐줘야 될 종목인데 전일날에 너무 실망감을 줬죠. 전일날에 그래도 이 첫날에 상장을 할 때 첫날에 상장할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이 그 다음날 힘 한번 못 쓰고 이렇게 보여줬던 건 굉장히 그는 안 좋았죠. 그래도 한 번은 봐주자라고 했는데 시가가 플러스 1.3% 그리고 시가는 많이 좀 잡혔네요. 저가가 마이너스 2.6%, 고가가 플러스 8.2%. 그리고 일단 시가가 플러스로 잡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종목을 뭐 별로 썩 그렇게 뭐 좋게 보지 않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시가 1% 출발했다는 그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가 시가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땡 시가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미끄러지죠. 보합을 깨고 내려옵니다. 시가 깨고 보합을 깨고. 근데 여기 2%대에서 딱 멈췄단 말입니다. 딱 멈춰가지고 1%대 마이너스 1%대에서 이제 멈칫거리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가는데 저희들이 여기 마이너스 1%대 저희들은 마이너스 1%대 진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1%대 진입을 해서 뭐 8, 9% 가까이 수익을 줬지만은 8%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크게 갈 그런 날은 안 했죠. 어쨌든 금요일은 연말인데 잘라 먹어야 되죠, 자꾸. 자, 전일 미션 종목 중에서는 기세주는 그나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냥 좀 안정되게 흘러갔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제약만 빼고 기술주 섹터에서는 뭐 메탈도 괜찮았고 왜냐면 아침에 일찍 움직이는 종목이 항시 좋거든요. 한진칼도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종목은 썩 그렇게 뭐 와닿는 거 없고 1도주는 하나스펙은 어차피 거래를 안 되고 셀바스는 뭐 천천히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종가 배팅 정도밖에 안 됐겠네. 흐름이 거의 없었죠. 진양 폴리는 시가에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은 좋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비슷한 단가로 시가 잡혔으면 한 번 더 승부를 볼 기술주였죠.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스스로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타점과 매도 타점이 스스로가 어떻게 성향에 따라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자꾸 해봐야 되죠. 초보분들은 자꾸 해봐야 이제 많은 것을 데이터가 쌓이겠죠. 누적된 데이터가. 자, 그러면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일은 뭐 올해 마지막 매매일이니까 시장에 참여한다는 마인드로 해야 되겠죠. 뭐 내일 뭐 용 잡을 듯이 뛰어다니셔야 되겠습니까? 2019년 마지막 매매일인데 그죠? 그래서 시장을 보고 뭐 어떻게 움직이는가 관망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고 예를 들면 뭐 한 종목 정도 본인이 하나 선택해서 아침에 한번 간략하게 한번 도전하시고 수익을 뭐 3%나 뭐 5%나 뭐 얼마를 주든 수익을 좀 챙겨서 마지막 매매 거래일은 양봉으로 딱 맞춰 놓고 계좌를 양봉으로 딱 맞춰 놓고 끝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섹터는 뭐 간략하게 두 가지 섹터만 하죠. 기세주 섹터하고 기술주하고 두 개만 꾸미죠. 내일은 뭐 내일 뭐 크게 뭐 매매에 뭐
사활을 걸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매드팩토, 삼성출판사, 아무그린텍, 윌덱스, 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과 두산솔루션은 둘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만일 움직이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겠죠. 기세주는 뭐 이제는 만일에 이걸 스윙으로 끌고 갈 거라고 진입을 하면 이제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될 종목이니까 서둘지 마시고 흐름을 보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당장 뭐가 어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매드팩도 얼마 전에 상장 종목이죠. 일단은 첫날의 꼬리 상단 꼬리 부분을 일단은 돌파는 한번 찔러주고 다시 내려온 점이 고무적인데요. 좀 아쉽죠. 양봉으로 봉으로 치고 올라가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한번 더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플러스 1% 출발해서 고가가 18%거든요. 많이 올라갔죠. 그래 종가가 12%니까 이 꼬리 부분이 6%짜리 꼬리입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0.9% 빠져 있단 말이에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달아주고 시간에서 마이너스로 빠진 종목은 아침에 크게 뭐 시가를 플러스로 잡아주진 않을 거예요. 않을 거니까 이 종목은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혀도 흐름을 조금 보시다가 천천히 3분할 정도로 해서 종가상으로 꼬리를 약간 음봉을 내려주고 양봉을 조금 올려주는 이런 스타일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모양이 나타나 준다면 다음에 이제 자가를 조금씩 깔아주고 또 올려가는 이런 스타일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래, 분할로 반드시 하시고 기세주는 거의 다 분할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삼성출판사 연말에 다 돼가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꾸 양봉이 나오죠. 근데 그 기대감이겠죠. 내년에 이제 넷플릭스와 협업이 되니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하겠죠. 올해도 많이 올랐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날도 시가 플러스 1% 출발해서 고가 플러스 9%. 크게 지금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같이 볼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담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올해 100 몇십 프로 올랐죠. 이번 컷 때보다는 뭐 오른 종목은 없습니다만 내년을 보고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내일 시가 내에서는 마이너스 0.2%. 그게 내일 뭐 월요일 날 플러스로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보합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항시 분할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아무그린텍. 아무그린텍은 뒤늦게 이제 또 5G 관련주들이 힘을 쓰니까 같이 따라 붙죠. 전고점이 여기란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양봉 하나만 좀 큰 놈 띄워주면 이제 뛰어넘죠. 의미가 있는 자리니까 천천히 지켜보면서 추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기관들은 계속 뭐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크게 표시는 안 내고 조금씩 사고 있고 뭐 외국인도 조금씩 사고는 있네. 자, 그러면 윌덱스 줄여봅시다. 윌덱스는 이 날짜에 모습이 참 좋네요. 완연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보시면 이날에 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있다가 보통 이런 날은 이렇게 음봉으로 한번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안 내려주고 바로 치켜 올린 것은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내년을 한번 보고 차분하게 한번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두산 쪽 애들은 좀 애매한 게 두산 퓨얼스하고 두산 솔루스는 상반 기조로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대치는 많은데 얘네들이 꼭 솔루스나 퓨얼스 쪽은 우선순 쪽으로 매기가 먼저 몰려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우선순 쪽 애들하고 막 엉켜가지고 방향을 잘 못 잡아요. 예를 들면 똑같이 뭐 솔루스 뭐 EUB와 퓨얼셀 EUB가 가장 높은 우선주인데 예를 들면 이제 얘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솔루스가 먼저 막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관심을 받아서 올라가요. 가는데 나중에 보면 솔루스군은 또 해 꺼져 있거든요. 순전히 이거는 뭐 단타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려고 해도 좀 막 그런데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우선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퓨어스가 솔루션은 한번 봐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면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솔루션은 참 그전 때부터 많이 해왔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내일 또 뭐 마지막 날인데 막 툭툭툭 그러지 마시고 기세주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종목이 모습을 보이면 그때 해도 됩니다. 기술주 섹터 봅시다. 기술주 섹터는 동양건영, 경남제약, 이트론, 화신테크, 뭐 이 정도만 하지요. 범양건영은 지금 이나이언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차트 모습도 나쁘지 않고 뭐 요즘 상황이 좀 좋은 편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단일가로 진행이 되다가 내일 이제 단일가가 풀립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1.1%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즘 뭐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에 사람들 좀 관심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서원이나 뭐 범양건영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는데 아직까지는 뭐 누가 대장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방향을 탁 잡아주면 조금 더 주고 사도 돼요. 경남제약 상한가를 한 번은 쳐줬지만은 그 뒷날의 모습이 안 좋았죠. 그 뒷날의 모습은 안 좋았는데 어차피 상패 당하려다 지금 살아난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한가 이유는 BTS 때문에 상한가를 쳤는데 사실 BTS 이 이야기는 벌써 얼마 전에 계속 나왔던 재료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제 관심을 이제 받았는데 뭐 시간에서는 좀 그냥 뭐 보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이 관심을 받는다면 큰 폭으로 오르기는 좀 그럴 거예요. 받는다면 양봉으로 진행이 될 때만 하십시오. 음봉으로 진행이 될 때는 뭐 밑에 꼬리 잡기로 들어간다든지 뭐 분할로 음봉으로 들어가서 분할로 해서 양봉에서 팔아먹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면 안 되시고 음봉으로 만일에 내려오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갈 때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트론 화신테크와 같이 봅니다. 화신테크를 보고 이트론은 매수 매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화신테크는 7.2% 올라 있단 말입니다.
음, 이 화시테크는 이 당일날에도 상당히 그 흐름이 좀 많았는데 말이죠. 저희들이 상한가 보유해가지고 25% 팔아먹고 또 5%대 지대비해서 또 15%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종가에 또 베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종가에 베팅을 넣고 지금 17% 정도 7%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내일 모습이 딱 두 가지거든요. 이런 거는 시간에서 그 정도 올려줬으면 이거는 바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날이 내일 말일 아닙니까? 말일이기 때문에 그 시가가 어찌 보면 뭐 7%에서 조금 더 8% 잡혔다가 10% 찍어주고 바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날이 이제 내일 뭐 마지막 매매일이니까 수익을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예상을 깨고 얘가 어 급등을 해주면 이 토론을 같이 한번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이 되시는 분들은 화신테크를 보시는 게 낫겠죠. 근데 초보분들은 이런 종목을 다루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거니까 화신테크의 어떤 흐름을 충분히 보고 이 토론을 같이 짝짓기 메모를 해본다.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진카루 봅시다. 한진카루는 뭐 요즘에 뭐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인데 뭐 금요일날도 거래가 됐던 종목이지만 또 봐줘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뭐 주말에도 한진칼 뭐 한진 집안 쪽에 또 뉴스가 뭐 나오던데 이제 뭐 집안에 가서 뭐 뭘 기물도 부수고 뭐 싸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자꾸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자꾸 사람들의 이목을 끌는 일들이 자꾸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뭐 기세 싸움을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자꾸 벌어지는 걸 좋아하지요. 좋아하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진칼우는 내일 당장 뭐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내일은 어차피 시가가 지금 한진칼우는 마이너스 2.6% 6%니까 그동안 챙긴 문 사람들은 이제 뭐 잘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내년을 보고 뭐 한번 스스로가 생각하는 저점, 예를 들면 시가가 마이너스 2.6%니까 시가가 3% 정도 출발하면 스스로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저점, 그 저점을 준다면 그때부터 1차로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스스로가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시가에서 나는 5% 빠지면 1차 들어가겠다. 난 시가에서 10% 빠지면 1차 들어가겠다. 나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밀렸다가 시가 회복할 때 1차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잡아 보시고 아마 뭐 크게 유동성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계속 뉴스가 나오고 가십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크게 가기에는 또 월요일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건 있죠. 그래 타점 잡기가 참 애매하고 보유와 청산이 참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스스로의 성향에 따라서 한번 이것은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 내일 되면 이제 2019년 이제 마지막 매매가 이제 끝이 납니다. 뒤돌아보면 참 많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오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요. 한 해가 지나갈수록 사실 뭐 참 아쉬움이 남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유튜브 동영상을 올 1년 동안 지금 한 2, 300편 정도의 동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 그것도 남들처럼 뭐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매일 하루에 하나씩을 올린다는 것이 이게 제가 계획은 잡고는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저녁에는 거의 제 개인 사생활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 나름대로는 뭐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내용 역시도 강좌 내용 역시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바로 쓰일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장 내일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운용법을 배우고 잘못된 점은 또 고쳐 나가는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거치고 여러 가지 경우에 운용법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뭐 약간 주식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초보분들은 사실은 좀 전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방식과는 좀 약간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은 세월이 초보분들은 세월이 흘러보면 여러분들이 뭐 3년이나 5년 한 10년 가까이 트레이딩을 해 나가면 결국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형태의 시장의 분석법에 이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거래량 따지고 뭐 재무제표가 어떻고 무엇이 캔들이 어떻고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하지만 조금 경력이 쌓이고 또 좀 나이가 들고 뭐 이슈의 두께를 잴 줄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조금씩 이제 분석법이 달라지고 운영법의 묘리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 세월 흐르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이 방식과 유사하게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유사한 형식의 방식을 많이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에는 왕도가 없지 않습니까? 뭐 급등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또 방식으로 하고 또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들만의 또 방식으로 하고 시초가 매매만 매일 한 사람은 그것만 하고 상한가 매매한 사람은 또 맨날 그것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종가 배팅만 좋아서 한 사람도 있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시장과 싸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한문의 코어 트레이딩을 여러분들한테 이 강좌로 설명을 해드린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말처럼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좀 쉽게 풀이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어떨 때는 일이 있어서 좀 늦은 경우에는 새벽 1시 뭐 2시에도 제가 동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하지만 저희 동영상이 뭐 따지고 보면 하루짜리 아닙니까? 오늘 동영상 올리면 이 해당되는 종목이 그 다음날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에 대한 수명을 짧죠. 다른 동영상들처럼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지고 뭐 나는 뭐 1,000만 원으로 뭐 100억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런 동영상은 참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뭐 5년이 흐르든 10년이 흐르든 그 동영상 살아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돈벌이를 위한 동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사실은 급등주 시장의 어떤 발자취를 여러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었고 그래서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많은 어떤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제가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참 아쉬워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좀 더 좀 깊이 있는 거를 좀 못했지 않느냐 막 그런 좀 제 나름대로 아쉬움 뭐 그런 게 지나고 나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운용법이라는 것을 제가 제목을 달았듯이
저는 그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용법은 사실은 경험치거든요. 수없이 많은 전투와 수없이 많은 정신적인 괴로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세세한 운용법을 익혀나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스스로가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초보자들에게 줄이게 하자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취지인데,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었고 초보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뭐 있었지 싶습니다. 하지만 교육 방식이라는 게 때로는 뭐 한 발씩 한 발씩 1 플러스 1은 2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가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너무나 이게 늦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강제적으로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을 이쪽 부분으로 가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다. 그래서 좀 끌고 가는 방식, 일부러 끌고 가는 방식, 이 잡아 끌고 가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런 방식이 제 방식이 맞았는지 뭐 조금 누가 말을 안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뭐 이 동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동영상이니까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댓글을 하나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든지 또 뭐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올해 마지막 동영상이니까 꼭 댓글 한 줄씩은 한번 참여를 하셔서 저에게 어떠한 의사 표명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겠죠. 또 그런 일들과 또 시장에서 또 싸워야 되겠죠. 매년 그렇게 많은 시장을 거치고 겪고 넘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스스로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마인드로 시장과 맞서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꽁무니 빼지 말고 강하게 싸워라. 항상 자꾸 요구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급등주 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자, 2019년 마지막 사문의 데이트레딩 실전 운용법 시간,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정말 좋은 일만 생기시고 들어가는 종목마다 대박 나시고 말이죠. 예. 하지만 절대 건강 같은 거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정도 화목하시고요. 아셨죠? 자, 한 해 동안 제 강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